야, 너 또 낙서하러 왔냐? 공동묘지에서 관리인이 10살 소년에게 외쳤습니다. 소년이 짧아진 연필로 비석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낙서 아니에요. 얼굴 잊어버릴까봐.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재벌 회장 부부가 다가왔습니다. 비석 위 그림을 본 순간 우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 얼굴은. 회장 부부는 충격에 빠진 듯 비석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림 그리던 소년과 재벌 부부. 이들 사이엔 대체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질녘 공동묘지였습니다. 저물어가는 햇살이 묘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한쪽 구석 작은 묘비 앞에 10살 남짓한 남자아이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윤서준이었어요. 서준이가 입은 점퍼는 소매가 닳아 실밥이 풀려 있었습니다. 무릎에는 구겨진 편의점 김밥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1,000원짜리 작은 김밥이었죠. 그런데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무릎 위에 올려둔 채였어요. 주변을 둘러봐도 어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0살 아이가 혼자 해질녘 묘지에 와 있는 겁니다. 서준이는 가방을 뒤적였어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낡은 스케치북과 짧디 짧은 연필이 나왔어요. 연필은 손가락 2마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 번 깎아 쓴 흔적이었죠. 지우개도 새까맣게 더러워져 있었어요. 아이는 비석 표면을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에 닿았어요. 가을이 깊어지면서 묘지의 공기도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였어요. 오늘은 눈부터 그릴게요. 비석을 보니 이미 여러 번 그려졌다 지워진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이곳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벌써 2주째 매일같이 이곳을 찾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였어요. 야, 너 또 왔냐? 묘지 관리인이 다가왔습니다. 60줄 남자가 인상을 쓰며 말했어요. 2주째 매일 와서 비석에 낙서하면 어떡해. 관리인이 비석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다 안 지워져. 장난도 하루 이틀이지. 서준이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낙서 아니에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엄마 얼굴이에요. 관리인은 한숨만 푹 쉬고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뭐라 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차피 이 아이는 내일도 올 테니까요. 서준이는 다시 연필을 쥐었어요. 비석 위에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사르륵, 사르륵. 연필이 돌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가 고요한 묘지에 울렸어요. 눈두덩이 먼저 그려졌습니다. 그 다음 눈동자가 그려졌어요. 눈썹, 콧날, 입술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0살 아이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확한 선이었어요. 한 여인의 얼굴이 점점 비석 위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엄마, 오늘은 더 예쁘게 그릴게요. 서준이가 혼잣말을 했어요. 안 그리면 엄마 얼굴 잊어버릴까봐 무서워요. 아이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이마를 그리고 귀를 그렸어요. 턱선을 따라 부드럽게 선을 그어내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서준이의 짧은 머리카락이 흔들렸습니다. 조금 추웠지만 서준이는 그림 그리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저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이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와 검은 한복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남자는 70줄, 여자는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두 사람 모두 품이 있는 걸음걸이였습니다. 차도현 회장과 서정은 여사였어요. 두 사람은 딸의 묘를 찾아온 길이었습니다. 2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외동딸 차유진의 묘였죠.
일주일에 한 번씩 빠짐없이 찾아오는 곳이었어요. 차도현 회장이 걸어가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한 아이가 비석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작은 아이였습니다. 혼자였어요. 그런데 그 그림이 차도연의 발걸음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여보,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서정은 여사가 남편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본 순간이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털썩. 저 얼굴. 서정은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비석 위의 여인이었습니다. 눈매, 코, 입술의 모양까지 2년 전 사고로 잃은 딸 차유진과 똑같았어요. 너무 정확했습니다. 사진을 보고 그린 것처럼 완벽했어요. 우리 딸이야. 서정은 여사가 숨이 막힌 듯 말했습니다. 저게 유진이야. 서준이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또박또박한 목소리였어요. 제 엄마예요. 차도현 회장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장 바지가 축축한 땅에 닿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너. 차도현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 얼굴을 어디서 봤니? 서준이는 다시 비석을 바라봤습니다. 매일 생각해요. 아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엄마 얼굴. 안 그리면 없어질까 봐요. 사진은? 차도현이 물었습니다. 사진 보고 그린 거니? 서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사진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럼 어떡해? 기억으로요. 머릿속에 있어요. 서준이가 자기 머리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서정은 여사가 서준이에게 다가왔어요. 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었거든요. 해가 완전히 지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서정은 여사는 자신이 걸치고 있던 얇은 재킷을 벗었습니다. 서준이 어깨에 살며시 덮어줬어요. 춥겠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서준이가 고개를 들어 서정은 여사를 올려다봤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정은 여사와 차도연 회장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에는 같은 생각이 담겨 있었어요. 이 아이는 누구일까? 왜 우리 딸 얼굴을 이렇게 정확히 그릴 수 있는 걸까? 설마. 석양빛이 묘지를 더욱 붉게 물들였습니다. 비석 위의 여인 그림은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따스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차도현 회장이 서준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짧아진 연필을 꼭 쥐고 있었어요. 편의점 김밥은 아직도 무릎 위에 그대로였습니다. 먹지 않은 채로요. 보호자도 없이 혼자 묘지를 찾아온 10살 아이. 사진도 없이 완벽하게 그려낸 딸의 얼굴. 차도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요동쳤습니다. 서정은 여사는 서준이 어깨에 덮어준 재킷을 다시 한번 여며줬어요. 아이가 너무 작아 보였거든요.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얘야. 서정은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엄마 이름이 뭐니? 서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차유진이요. 그 순간이었어요. 서정은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차도연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준이가 그린 그림을 다시 봤어요.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눈매, 코, 입술의 곡선까지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서준아. 차도연이 아이 이름을 불렀어요. 우리 집에 같이 갈래? 서준이는 김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차도연을 봤어요. 왜요? 너에 대해 알고 싶구나. 차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엄마에 대해서도.
서준이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이 또 한 번 불었어요. 비석 위의 그림이 석양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묘지를 빠져나갔습니다. 뒷좌석에 서준이가 앉아 있었어요. 차도현 회장과 서정은 여사 사이에 작은 몸을 끼고 앉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편의점 김밥을 꼭 쥐고 있었어요. 차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준이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묘지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있는 곳이 멀어지고 있었죠. 배고프지? 서정은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서도 김밥은 놓지 않았습니다. 차가 달렸어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서준이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 앞에 거대한 저택이 보였거든요. 높은 담장, 넓은 정원, 3층짜리 양옥집이었습니다. 서준이가 살던 반지하 월세방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크기였어요. 차가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와! 서준이 입에서 감탄사가 새어나왔어요. 엄마가 일했던 곳이랑 비슷해요. 서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차도현과 서정은이 동시에 서준이를 봤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또 마주쳤습니다. 설마 유진이가 이 집에서? 차가 멈춰 섰습니다. 현관 앞에 집사 한 명이 서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김 집사였죠.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김 집사가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서준이가 차에서 내렸어요. 고개를 들어 저택을 올려다봤습니다. 목이 아플 정도로 높았어요. 어린 손님이십니까? 김 집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접실로 안내해. 차도현이 짧게 말했어요. 응접실로 들어갔습니다. 큰 소파, 반짝이는 샹들리에, 벽에 걸린 그림들이었어요. 서준이는 그 자리에 서서 두리번거렸습니다. 이런 곳은 처음이었거든요. 앉아라, 서준아. 차도현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서준이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몸을 최대한 작게 움츠렸습니다. 서정은 여사가 서준이 옆에 앉았어요. 서준아.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얼굴을 한 번만 더 그려줄 수 있니? 서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여기서요? 응. 네가 기억하는 대로만. 서정은 여사가 테이블 위에 새 스케치북과 연필을 꺼내 놓았습니다. 미리 준비해 온 것이었어요. 서준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진은 안 보여주세요? 차도현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 기억만으로 그려줘. 서준이가 연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새 연필이었어요. 아까 쓰던 짧은 연필하고는 달랐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는 눈을 떴습니다. 표정은 서준이가 말했어요. 웃는 게 좋아요. 연필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사르륵, 사르륵. 얼굴 윤곽이 그려졌어요. 둥구스름한 선이었습니다. 눈매가 그려졌습니다. 부드럽게 휘어진 쌍꺼풀 라인까지 정확했어요. 코가 그려졌어요. 콧대, 콧방울의 곡선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입술이 그려졌습니다. 살짝 미소 짓는 모양이었어요. 서정은 여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얼굴이었어요. 정확히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차도현도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숨을 죽이고 서준이 손을 지켜봤습니다. 서준이의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마를 그렸습니다. 귀를 그렸어요. 목선까지 부드럽게 그려내렸습니다. 거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서준이가 머리 옆에 뭔가를 하나 더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작고 동그란 것이었어요. 별 모양이었습니다.
별 모양 머리핀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별이 아니었습니다. 한쪽 끝이 살짝 깨진 별이었어요. 아주 작은 부분이었지만 서준이는 그것까지 그려 넣었습니다. 서정은 여사가 숨을 들이마시다 멈췄어요. 그건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차도현이 물었어요. 왜 그걸 그렸니? 서준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매일 했어요. 연필로 머리핀을 톡톡 두드렸어요. 이거 없으면 엄마가 불안해했대요. 서정은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별 모양 머리핀이었어요. 딸이 고등학교 때부터 매일 하고 다니던 머리핀이었습니다. 한쪽이 살짝 깨진 그 머리핀을요. 사진에도 잘 안 나오는 작은 머리핀이었어요. 가족들만 아는 물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서정은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만졌습니다. 어떻게 이걸 알지? 차도현도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어요. 사진도 보지 않고 참고 자료도 없이 10살 아이가 이렇게 완벽하게 그려냈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딸만의 작은 습관까지요. 서정은 여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유진아, 우리 딸, 오열이었습니다. 차도현이 부인을 부축했습니다. 차도현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계단 위에서 누군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3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잘생긴 얼굴에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차민석이었어요. 민석은 난간에 손을 짚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서준이가 그린 그림이 보였어요. 회장 부부가 오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민석의 표정이 굳었어요. 사진도 안 봤는데 작은 중얼거림이었습니다. 말이 안 돼. 김 집사가 계단을 올라왔어요. 도련님,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민석이 김 집사를 봤습니다. 저 아이, 누구야?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회장님께서 데려오신 어린이입니다. 신원은 아직 잘 모릅니다. 민석은 다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서준이가 보였습니다. 작고 왜소한 10살 아이였어요. 조사해. 민석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뭘 말씀이십니까? 저 아이 신원. 출생부터 지금까지 전부. 김 집사가 잠시 망설였어요. 도련님, 빨리. 민석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집사가 물러났어요. 민석은 한참 동안 서준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회장 부부는 여전히 서준이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특히 서정은 여사는 그림을 꼭 안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돌아섰어요.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딱딱 울렸어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창문으로 정원이 보였어요. 저 멀리 대문이 보였습니다. 민석은 창가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차유진. 낮은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씨를 남겼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0년이었어요. 20년 동안 차도연의 양아들로 후계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아래 응접실에 진짜 핏줄이 나타난 겁니다. 민석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차도연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준이가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이었어요. 별 모양 머리핀까지. 차도현이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따르릉. 최비석. 네, 회장님. 내일 아침까지. 차도현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윤서준. 10살. 어머니 차유진. 전부 조사해. 전화 너머로 비서가 숨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딸깍.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도연은 다시 그림을 내려다봤어요. 한참을요. 유진아. 작은 중얼거림이었습니다. 네가 정말 8년 동안.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저택의 큰 식당이었습니다. 긴 테이블에 저녁상이 차려졌어요. 10명은 앉을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차도연이 상석에 앉았어요. 오른쪽에 서정은 여사가 앉았습니다. 왼쪽 끝에 차민석이 앉았어요. 그리고 서정은 여사 옆에 작은 의자를 놓고 서준이가 앉았습니다. 서준이는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하얀 식탁보, 반짝이는 은수저가 낯설었습니다. 불편하지? 서정은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수저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나왔어요. 갈비찜, 생선구이, 여러 가지 나물이었습니다. 서준이는 수저를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어요. 어디서부터 먹어야 할지 몰랐거든요. 서준아, 이거. 서정은 여사가 갈비 한 점을 서준이 접시에 올려줬습니다. 고마워요. 서준이가 작게 말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저 소리만 작게 울렸어요. 딸그랑, 딸그랑. 그때였습니다. 안녕. 민석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서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민석이야. 너는? 윤서준이요. 서준이구나. 민석이 친근하게 웃었어요. 다정한 삼촌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몇 살이야? 10살이요. 10살이면 초등학교 3학년?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교 재미있어? 네. 민석은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많이 놀랐지? 집이 좀 크잖아. 서준이가 작게 대답했어요. 네. 처음이에요. 잠시 침묵이었습니다. 민석이 다시 물었어요. 아빠는? 서준이 손이 멈췄습니다. 민석아. 차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괜찮아요. 서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박또박 말했어요. 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쇳소리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서정은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차도연이 부인을 걱정스럽게 봤어요. 민석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서준이는 2층 끝방으로 올라갔어요. 자기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너무 큰 방이었습니다. 반지하 방보다 3배는 컸어요. 침대도 컸어요. 서준이 혼자 누우면 양옆이 텅 비었습니다. 서준이는 침대 끝에 작게 앉았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넓은 정원, 가로등 불빛이 보였어요. 엄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나. 여기 있어도 돼? 대답은 없었어요. 서준이는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바스락. 작은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구겨지고 색바랜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차유진의 사진이었어요. 서준이는 사진을 베개 밑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엄마, 잘 자요. 딸깍.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서준이는 한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또각또각. 하인들이었습니다. 어디서 온 애래? 회장님이 데려오셨대. 왜? 그림 그렸는데 차유진 아가씨랑 똑같았대. 설마 친손자 아닐까?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준이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어요. 한편 차도연의 서재였습니다. 최 비서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들어와. 비서가 서류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툭. 차도연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첫 장을 넘겼습니다. 윤서준,
2015년 3월 5일생. 차도연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다음 장. 산모 이름 차유진. 숨이 막혔습니다. 또 다음 장. 어머니 사망일자. 2023년 4월 17일. 차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2023년 4월 17일이었습니다.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이었어요. 8년. 차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8년 동안 혼자. 서류를 더 넘겼어요. 서준이 성장 기록이었습니다. 예방접종, 병원 기록들이요. 전부 차유진 이름이었어요. 유진아. 차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너 혼자 이 아이를 키웠구나.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가씨께서 2015년 이후 집을 나가 계셨습니다. 가끔 연락은 하셨지만 손자 얘기는 한 번도. 차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왜일까? 죄송하지만 그건 아니. 차도연이 창밖을 봤어요. 내가 알아야 해. 서랍을 열었습니다. 드르륵. 오래된 서류철이 나왔어요. 교통사고 보고서였습니다. 차도연은 그 서류를 펼쳤어요. 수십 번도 넘게 본 서류였습니다. 차량 브레이크 결함. 작은 중얼거림이었어요. 정말 사고였을까? 2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절친한 친구가 병으로 죽었어요.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도연아, 내 아들 부탁한다. 그래서 친구 아들 차민석을 입양했어요. 15살 소년이었죠. 20년이 흘렀습니다. 민석은 똑똑하고 유능한 청년이 됐어요. 그런데 민석이가 설마. 차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고 보고서를 다시 봤습니다. 브레이크 결함. 정비소. 손가락으로 정비소 이름을 짚었어요. 최 비서. 네. 이 정비소 아직 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 비서가 나갔어요. 딸깍. 차도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 저택이 고요했습니다. 저 위 2층 어딘가에서 서준이가 자고 있겠죠. 저 건너편 방에서는 민석이 있을 거예요. 유진아.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네가 우리한테 하지 못한 말이 뭐였니? 밤은 깊어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준이는 조금씩 저택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아침이면 정원을 산책하고 오후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서정은 여사가 서준이를 불렀습니다. 서준아. 네. 잠깐 같이 갈래?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정은 여사는 서준이 손을 잡고 2층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갔어요. 한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패가 없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들과 달리 문이 꼭 닫혀 있었습니다. 여기가. 서정은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엄마. 유진이 방이야. 서준이가 문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정은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드르륵.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은 방이었거든요. 서준이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침대, 옷장이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서준이가 액자를 봤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였어요. 사진 속 여인이 웃고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그린 그 얼굴이었어요. 서정은 여사가 서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유진이가 내 엄마가 제일 좋아하던 방이야. 서정은 여사가 서랍을 열었어요. 바스락. 안에는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어요. 딸깍. 안에 보석 브로치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별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서정은 여사가 브로치를 꺼냈습니다. 유진이가 20살 때 준 거야. 생일 선물이었어. 브로치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예쁘다. 서준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치? 서정은 여사가 미소 지었어요. 너도 엄마 닮았구나. 예쁜 거 좋아하는 거. 서준이가 브로치를 한참 봤습니다. 서정은 여사가 브로치를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딸깍. 서준아. 네. 우리 방도 볼래? 내 방.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유진이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건너 서정은 여사 방으로 갔어요. 큰 방이었습니다. 침대, 화장대, 소파가 있었어요. 여기 앉아. 서정은 여사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서준이가 앉았어요. 서정은 여사는 화장대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드르륵. 안에는 여러 개의 작은 상자들이 있었어요. 이건 내가 아끼는 것들이야. 서정은 여사가 하나씩 꺼내 보여줬습니다. 귀걸이, 목걸이, 반지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상자. 이건 서정은 여사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별 모양 브로치였어요. 아까 유진이 방에서 본 것과 비슷했습니다. 유진이 거랑 똑같이 만든 거야. 엄마 딸이 같이 하려고. 서정은 여사가 브로치를 만졌어요. 그런데 유진이가 떠나고 한 번도 못했어. 서준이가 브로치를 가만히 봤습니다. 나중에 서준이가 작게 말했어요. 나중에 할머니가 하면 돼요. 서정은 여사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래. 그럴까? 시간이 흘렀어요. 저녁 식사 후 서준이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 본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방, 브로치,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요. 엄마. 서준이가 중얼거렸어요. 할머니가 좋은 분이야.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택은 고요했어요. 복도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누군가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차민석이었습니다. 민석은 서준이 방 앞에 섰어요.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잔 거였어요. 민석은 한참 서 있다가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복도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민석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엔 서준이 방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드르륵.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서준이는 자고 있었어요.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바닥에 서준이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석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별 모양 브로치였습니다. 서정은 여사방에서 가져온 거였어요. 민석이 서준이 가방을 살짝 열었습니다. 바스락. 가방 안에 브로치를 넣었어요. 서준이가 뒤척였습니다. 민석이 재빨리 몸을 숨겼어요. 하지만 서준이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민석이 천천히 밖으로 나갔어요. 문을 닫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잘 자라, 서준아. 차가운 미소였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택이 발칵 뒤집혔어요. 서정은 여사가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 차도연이 달려왔어요. 왜 그래요? 브로치가 없어. 서정은 여사가 서랍을 뒤졌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분명 여기 있었는데. 천천히 찾아봐요. 하지만 없었어요. 하인들이 모였습니다. 어제 이 방에 누가 들어왔나? 차도연이 물었어요. 하인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차민석이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브로치가 없어졌어.
차도현이 말했습니다. 민석이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혹시 어제 이 방에 누가 왔습니까? 서준이가. 서정은 여사가 작게 말했어요. 서준이 데리고 왔었어.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민석아. 차도현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아니, 그냥. 민석이 손을 들었습니다. 오해 없이 확인만 하자는 겁니다. 서정은 여사가 망설였어요. 서준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야. 그럼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민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결국 서준이를 불렀어요. 서준이가 졸린 눈으로 왔습니다. 왜요? 서준아. 서정은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어제 브로치 봤지? 네. 예뻤어요. 그게 없어졌어. 서준이 눈이 커졌습니다. 없어졌어요? 혹시 네가 저 안 가져갔어요. 서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진짜예요. 그럼 가방 좀 볼까? 민석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인이 서준이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가방을 열었어요. 바스락. 그 순간이었습니다.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별 모양 브로치였습니다. 이게. 서정은 여사가 숨을 삼켰어요. 서준이가 가방을 봤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서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안 가져갔어요. 진짜예요. 서준아. 차도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진짜 안 했어요. 서준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아버지, 저 방으로 갈 거라. 차도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준이는 울음을 삼키며 방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방문을 닫았어요. 쿵.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서준이가 울먹였어요. 나 또 잘못했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준이는 방 안에서 울음을 삼키고 있었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복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또각또각. 서준이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정은 여사의 목소리였어요. 여보, 들어가요. 차도현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서준이가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증거가 나왔잖소. 하지만 내일 다시 얘기합시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서준이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서준이는 눈이 퉁퉁 부은 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식당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차도현과 서정은 여사는 일찍 외출했다고 했습니다. 하인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저애 도둑질했다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이는 밥을 먹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바스락.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얼굴이었어요. 엄마. 서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나 잘못 안 했어. 진짜야. 그때였어요. 여기 있었구나. 차민석이 다가왔습니다. 서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민석은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차가웠어요. 혼자 그림 그려? 네. 서준이가 스케치북을 덮으려 했어요. 잠깐. 민석이 스케치북을 낚아챘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그림이 보였어요. 돌려주세요. 서준이가 손을 뻗었습니다. 여긴. 민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제 거예요. 서준이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민석이 스케치북을 높이 들었습니다.
서준이 키로는 닿지 않았어요. 돌려주세요. 서준이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민석이 스케치북을 휙 던졌어요. 스케치북이 잔디 위에 떨어졌습니다. 펄럭. 서준이가 달려가 주워들었어요. 스케치북 모서리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서준이가 고개를 들어 민석을 봤어요. 민석이 다가왔습니다. 서준이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서준아.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삼촌 말 잘 들어. 여기서 나가. 서준이가 민석을 똑바로 봤어요. 왜요? 민석이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왜 나가야 해요? 서준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삼촌은. 서준이가 민석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무서워요? 민석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뭐라고? 아니면. 서준이가 스케치북을 꼭 안았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불편해요? 민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 꼬마가. 민석이 손을 뻗어 서준이 팔을 잡았습니다. 아파요. 서준이가 소리쳤어요. 너 지금. 그때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정원 입구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도현이었습니다. 민석이 재빨리 손을 놨어요. 아, 회장님. 민석이 일어서며 웃었습니다. 장난치고 있었습니다. 차도현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서준이 팔을 봤습니다. 빨갛게 자국이 나 있었어요. 이게 장난이야? 차도현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민석. 네. 선 넘지 마라. 차도현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민석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석이 돌아서 갔어요. 구두 소리가 딱딱 울렸습니다. 서준이는 팔을 움켜쥐고 서 있었어요. 차도현이 서준이를 봤습니다. 괜찮니?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할아버지. 브로치 진짜 안 가져갔어요. 차도현이 잠시 침묵했어요. 방으로 가 있거라. 하지만, 서준이는 고개를 떨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도현은 한참을 정원에 서 있었어요. 멀리 민석의 방 창문이 보였습니다. 차도현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인데 서준이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서정은 여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준이 밥은? 안 먹겠답니다. 하인이 대답했어요. 서정은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데리고 올게요. 2층으로 올라갔어요. 또각또각. 서준이 방문 앞에 섰습니다. 똑똑. 서준아, 나야. 안에서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서준이는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스케치북을 꼭 안고요. 서준아. 서정은 여사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배고프지? 서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응? 저 진짜 안 가져갔어요. 서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서정은 여사의 가슴이 아팠어요. 할머니는. 서정은 여사가 서준이를 안아줬습니다. 할머니는 믿어. 정말요? 그래. 서준이가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그래, 울어. 많이 울어. 서정은 여사가 서준이 등을 토닥였어요. 토닥토닥. 한참 후였습니다. 서준이가 울음을 그쳤어요. 간식 먹을래? 서정은 여사가 물었습니다. 서준이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같이 가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주방에서 간식을 먹었어요. 서준이가 우유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저를 믿어요? 서정은 여사가 서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내 눈이 거짓말을 안 하거든. 눈이요? 응. 내 눈은 유진이 눈이랑 똑같아. 서준이가 우유를 내려놓았어요. 엄마 눈이요? 그래. 맑고 정직한 눈. 서정은 여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눈으로 거짓말은 못해. 서준이가 처음으로 작게 웃었어요. 한편 차민석의 방이었습니다. 민석은 창밖을 보고 서 있었어요. 아래 주방 불빛이 보였습니다. 서정은 여사와 서준이가 함께 있는 게 보였어요. 민석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저 꼬마. 낮은 중얼거림이었어요. 감히. 책상 위에 노트북이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정비소 박 사장 전화번호가 떠 있었어요. 민석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삐삐삐. 그러다 멈췄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점점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준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엄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가 날 믿어줬어. 베개 밑에서 엄마 사진을 꺼냈어요. 엄마, 나 조금만 더 버틸게. 사진을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준이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뒤척이고 또 뒤척였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서준이가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었어요. 드르륵. 복도는 조용했어요.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슬리퍼를 신고 나왔어요. 또각또각. 계단을 내려가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윙. 물을 한 컵 따라 마셨어요. 꿀꺽꿀꺽. 다시 2층으로 올라왔어요. 복도를 걷다가 한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엄마 방이었어요. 며칠 전 서정은 여사와 함께 들어갔던 그 방이었습니다. 서준이가 문손잡이를 만졌어요. 엄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문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어요. 드르륵.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어두웠어요. 복도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서준이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여기 엄마가 살았어? 서준이가 중얼거렸어요.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사진이 놓인 액자가 보였어요.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엄마. 액자를 꼭 안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어요. 서준이가 서랍을 더 열었습니다. 안에는 먼지 쌓인 공책들이 있었어요. 공책을 하나 꺼냈습니다. 일기장이었어요. 엄마 필체였습니다. 서준이가 펼쳤어요. 사랑하는 서준이에게.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뭔가 더 있었어요. 작은 USB였습니다. 투명 케이스에 들어 있었어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에게. 서준이가 USB를 집어들었어요. 이게 뭐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방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저 아래 1층에 불빛이 보였거든요. 누가 있어? 서준이가 계단을 내려갔어요. 또각또각. 서재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문 앞에 섰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였어요. 서준이가 문을 살짝 밀었어요. 드르륵.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책상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켜져 있었어요. 서준이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구 없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서준이가 책상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이게 뭐가 들어있을까? 컴퓨터를 봤습니다. USB 포트가 보였어요. 서준이가 USB를 꽂았습니다. 딸깍. 화면이 바뀌었어요. 폴더가 하나 열렸습니다. 안에 파일이 2개 있었어요. 영상, MP4, 증거, JPG. 서준이가 영상 파일을 눌렀습니다. 딸깍. 영상이 재생됐어요. 화면에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서준이가 숨을 멈췄어요. 아빠, 엄마. 엄마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이걸 보고 계시다면 제가 뭔가 당한 거예요. 서준이 눈이 커졌습니다. 민석 오빠가, 엄마가 울먹였어요. 저를 위협했어요. 임신 사실 알면 제거하겠다고 했어요. 서준이 손이 떨렸습니다. 사고처럼 꾸밀 거라고 직접 말했어요. 엄마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서준이, 우리 아들 이름이에요. 서준이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부탁해요. 서준이 지켜주세요. 엄마가 카메라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우리 아들, 부탁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서준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엄마,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삼촌이, 엄마를. 서준이가 다른 파일을 눌렀어요. 딸깍. 사진이 열렸습니다. 정비소 앞이었어요. CCTV 화면이었습니다. 차민석이 보였어요. 어떤 남자에게 봉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날짜가 보였어요. 2023년 4월 14일. 엄마가 돌아가신 건 4월 17일이었어요. 3일 전이었습니다. 삼촌이, 서준이 손이 덜덜 떨렸어요. 엄마를 죽였어. 그때였습니다. 누구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준이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차도현이었어요.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서준이. 차도현이 놀란 얼굴로 다가왔어요. 넌 왜 여기? 차도현이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정비소 사진이 보였어요. 차민석이 보였습니다. 차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냐? 할아버지. 서준이가 떨리는 손으로 USB를 가리켰어요. 엄마가 남긴 거예요. 차도현이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영상 파일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아빠, 엄마. 이걸 보고 계시다면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도현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민석 오빠가 저를 위협했어요. 사고처럼 꾸밀 거라고. 서준이, 우리 아들 이름이에요. 영상이 끝났어요. 차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유진아.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아빠가 몰랐구나. 서준이도 울고 있었어요. 차도현이 서준이를 봤습니다. 서준아. 네. 이걸 어디서 찾았니? 엄마 방에 서랍에 있었어요. 차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정비소, 차민석, 봉투, 민석이가. 차도현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내 딸을. 책상을 탁 쳤어요. 서준이가 움찔했습니다. 차도현이 심호흡을 했어요. 서준아. 네. 방으로 가 있거라. 하지만 가. 차도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 해결할게.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으로 올라가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차도현은 여전히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딸의 얼굴을요. 서준이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멈춰 섰어요. 저 건너편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차민석 방이었어요. 창문으로 민석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서준이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삼촌. 나쁜 사람. 작은 중얼거림이었습니다. 서준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엄마 사진을 꺼냈어요. 엄마.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 혼낼 거야. 사진을 꼭 안았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 밤은 깊어갔습니다. 서재에서는 차도현이 영상을 또 보고 있었어요. 딸의 얼굴이, 딸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차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유진아, 미안하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빠가 너를 못 지켜줬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차도현은 서재에서 밤을 샜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서정은 여사가 서재 문을 열었어요. 드르륵. 여보, 밤새 여기. 말이 멈췄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봤거든요. 딸의 얼굴이 보였어요. 이게 차도현이 아무 말 없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아빠, 엄마. 이걸 보고 계시다면. 딸의 목소리였어요. 서정은 여사가 화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석 오빠가 저를 위협했어요. 사고처럼 꾸밀 거라고. 영상이 끝났어요. 서정은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털썩. 유진아. 우리 딸. 오열이었어요. 차도현이 부인을 부축했습니다. 여보. 서정은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석이가, 그 아이가 우리 딸을, 증거를 확보해야 해. 차도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전화를 들었어요. 최비서, 지금 당장 사설탐정 불러. 네, 회장님. 72시간 안에 모든 증거 확보해. 정비소, CCTV, 증인 전부. 알겠습니다. 딸깍.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부터 3일이 흘렀습니다. 저택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차민석은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서준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셋째 날 오후였습니다. 차도현이 서준이 방문을 열었어요. 서준아. 할아버지. 서준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림 하나만 그려줄 수 있니? 차도현이 새 스케치북을 내밀었어요. 뭘요? 네가 USB에서 본 그 사진. 정비소 앞 사진.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바스락. 연필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정비소 간판이 그려졌습니다. 박정비소라는 글씨까지 정확했어요. 두 사람이 그려졌습니다. 차민석과 정비사 차림의 남자였어요. 봉투가 그려졌어요. 손에서 손으로 건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배경까지 세밀했어요. 정비소 문, 벽에 걸린 공구들, 옆에 세워진 차까지요. 다 그렸어요. 서준이가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차도현이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구나, 서준아. 차도현이 서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오늘 끝낼 거야.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택 거실에 모두 모였어요. 차도현, 서정은 여사, 차민석, 서준이었습니다. 긴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민석이 물었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차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현관 쪽을 봤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구두 소리가 딱딱 울렸습니다. 민석의 얼굴색이 변했어요. 이게 무슨... 민석. 차도현이 민석을 똑바로 봤습니다. 유진이 사고. 차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가 했느냐? 침묵이었습니다. 민석이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대답해. 회장님, 저는 유진이를. 증거가 있어. 차도연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어요. 아빠, 엄마. 이걸 보고 계시다면. 유진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석이 벌떡 일어섰어요. 이건 앉아. 차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영상이 계속됐어요. 민석 오빠가 저를 위협했어요. 임신 사실 알면 제거하겠다고. 사고처럼 꾸밀 거라고. 직접 말했어요. 서준이. 우리 아들 이름이에요. 부탁해요. 지켜주세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서정은 여사가 오열했어요. 민석이 손을 저었습니다. 조작입니다. 누가 만든 거예요? 조작? 차도연이 녹음기를 눌렀어요. 딸깍.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차민석한테 돈 받았습니다. 3천만 원. 무슨 일을 하셨죠? 브레이크 선을 건드렸습니다. 3일 정도 지나면 끊어지게. 정비소 박 사장의 자백이었어요. 민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거짓말이냐? 차도연이 사진을 내밀었어요. CCTV 화면이었습니다. 2023년 4월 14일 오후 3시 27분. 민석이 봉투를 정비소 사장에게 건네는 장면이었어요. 날짜, 시간, 두 사람 얼굴까지 선명했습니다. 민석이 뒤로 물러섰어요. 저건, 그리고 이것. 차도연이 서준이를 봤습니다. 서준이가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내밀었어요. 정비소 앞, 두 사람, 봉투, 간판까지 완벽하게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이딴 그림이 뭐가?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입양 서류도 위조였어. 차도연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본명은 강태수. 사기 전과 3회. 서류 위조로 우리 집에 들어왔지. 민석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20년이었어. 차도현이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20년 동안 밥 먹이고 재우고 가르쳤어. 회장님, 대학 보내고 회사 물려주려 했어. 차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은혜를 이렇게 갚느냐? 민석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내 딸을. 차도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 딸을 죽였어. 서정은 여사가 벌떡 일어나 민석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석 멱살을 붙잡았어요. 내 딸이. 서정은 여사가 울부짖었습니다. 내 딸이 얼마나 무서웠겠니? 여사님, 혼자 아이 낳아서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서정은 여사가 민석을 흔들었어요. 다 네가 그렇게 만든 거야. 차도현이 부인을 떼어냈습니다. 민석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강태수 씨, 살인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안 돼. 민석이 고개를 저었어요. 갑자기 서준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저 아이만 없었어도. 경찰이 민석을 붙잡았어요. 나라고. 민석이 발버둥 쳤습니다. 난 20년을 여기서 살았어. 20년을. 차도연이 민석 앞에 섰어요.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딱 민석 뺨을 때렸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차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70평생 남을 때린 적 없는 손이었어요. 20년? 차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내 딸은 30년을 살았다.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후계자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넌. 차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 번도 내 아들이 아니었다. 경찰이 민석을 끌고 나갔습니다. 회장님, 여사님,
민석이 소리쳤어요. 제발, 제발요. 하지만 차도현과 서정은 여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거실에 침묵만 남았습니다. 서준이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꼭 쥐고 있던 거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엄마. 차도현이 무릎을 꿇고 서준이를 안아줬습니다. 서준아. 할아버지. 나쁜 사람 잡혔어요. 그래. 잡았어. 서정은 여사도 다가와 서준이를 안았어요. 우리 손자. 엄마가 끝까지 지켜준 우리 손자.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경찰차가 떠나는 게 보였어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차도현이 창밖을 봤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아빠가 늦었지만 복수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택 거실에 TV가 켜져 있었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한그룹 양아들 강태수 살인 혐의로 구속. 앵커의 목소리였어요. 20년 전 입양 서류 위조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화면에 민석이 호송되는 장면이 나왔어요. 강태수는 후계자 자리 유지 위해 회장 외동딸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도현이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딸깍. TV가 꺼졌어요. 서준이가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준아. 차도현이 불렀어요. 네. 무섭지? 서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엄마가 이제 편안해질 것 같아요. 차도현이 서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법정이었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의자 강태수 살인, 사기, 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방청석에 차도현, 서정은 여사, 서준이가 앉아 있었어요. 민석이 고개를 돌려 세 사람을 봤습니다. 서준이도 민석을 봤어요. 민석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안 났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어요. 미안. 서준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석이 끌려나갔어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였어요. 차도현이 서정은 여사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끝났소. 서정은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유진이가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죠. 서준이가 두 사람을 올려다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응? 엄마한테 가봐도 돼요? 차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그날 오후였습니다. 세 사람은 묘지로 갔어요. 차유진의 묘 앞이었습니다. 서준이가 비석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바스락. 연필을 들었어요. 사르륵, 사르륵. 엄마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였어요. 나쁜 사람 잡았어. 눈매가 그려졌습니다. 코가 그려졌어요. 입술이 그려졌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어요. 이제 편히 쉬어도 돼. 별 모양 머리핀까지 그려 넣었습니다. 차도현과 서정은 여사가 뒤에 서서 지켜봤어요. 서준이가 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그림을 비석 앞에 살짝 기대 놓았어요. 엄마, 사랑해. 서준이가 일어섰습니다. 차도현이 서준이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서준아. 네. 우리 검사 한번 해볼까? 검사요? 서정은 여사가 설명했어요. 혈연 확인. 네가 정말 우리 손자인지. 서준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해야 해요? 차도현이 미소 지었어요. 하지 않아도 돼. 우린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럼 왜요? 확실하게 해두면.
서정은 여사가 서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나중에 좋을 것 같아서. 서준이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해요. 엄마도 원할 것 같아요. 차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일 병원 가자. 다음 날이었어요. 병원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위한 체열이었어요. 간호사가 서준이 팔에 솜을 대고 알코올을 발랐습니다. 차갑고 시원했어요. 따끔할 거야. 네. 주사 바늘이 들어갔습니다. 따끔. 서준이가 눈을 질끈 감았어요. 금방 끝났습니다. 잘했어. 간호사가 반창고를 붙여줬어요. 차도현과 서정은 여사도 체열을 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 나옵니다. 병원을 나왔어요. 서준아, 아이스크림 먹을래? 서정은 여사가 물었습니다. 네. 서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세 사람은 손잡고 아이스크림 가게로 갔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어요. 그동안 서준이는 저택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침이면 서정은 여사와 함께 요리를 했어요. 서준아, 이렇게 저어봐. 이렇게요? 그래, 잘하네. 서정은 여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딸도, 유진이도 이렇게 요리 배웠어. 그랬어요? 응. 네가 엄마 닮았구나. 오후엔 차도현과 정원을 산책했어요. 할아버지, 저기 나비 봐요. 그러네. 차도현이 서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서준아. 네. 행복하니?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 있어서 좋아요. 차도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밤이면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웃음소리가 가득한 식탁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택 거실이었어요. 차도현, 서정은 여사, 서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병원에서 온 유전자 검사 결과였습니다. 열어볼까? 차도현이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서정은 여사가 남편 손을 잡았어요. 결과가 어떻든 서준이는 우리 가족이야. 차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서준이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서준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서정은 여사도 서준이 다른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차도현이 봉투를 열었어요. 바스락.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펼쳤어요. 친자 확률. 차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99.99%. 친손자 관계 확정. 서정은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서준아. 우리 손자. 차도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진아. 내 아들. 우리가 잘 키울게. 서준이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성 바꿔야 해요? 차도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렴. 저는 서준이가 작게 말했어요. 윤서준으로 살고 싶어요.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니까. 서정은 여사가 서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윤서준. 우리 손자. 세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대회의실이었어요. 기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팡팡팡. 단상에 차도현 회장과 서정은 여사가 앉았습니다. 그 옆에 서준이가 앉아 있었어요.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차도현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2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제 딸 차유진에게 차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이 있었습니다. 웅성웅성.
기자들이 수군거렸어요. 제 친손자 윤서준입니다. 서준이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플래시가 더 많이 터졌습니다. 팡팡팡. 그리고 차도현이 말을 이었어요. 제 양아들 강태수는 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입양 서류 위조, 살인 교사 등 모든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차도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 동안 속은 제 불찰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플래시가 계속 터졌어요.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저택 거실에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대한그룹 차도현 회장, 친손자 공개. 앵커 목소리였습니다. 2년 전 사고로 사망한 차유진 씨의 아들 윤서준 군이 차 회장의 친손자로 확인됐습니다. 화면에 기자회견 장면이 나왔어요. 한편 양아들 강태수는 차유진 씨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준이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서준아. 서정은 여사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딸깍. 이제 그만 보자. TV가 꺼졌어요. 할머니. 응.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래. 이상하지 않아요? 서정은 여사가 서준이를 안았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야. 당당한 거야. 당당한 거요? 응. 넌 우리 손자야. 떳떳해.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서준이는 2층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엄마 방 앞에 섰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드르륵. 천천히 열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먼지 냄새가 났어요. 서준이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쓰던 공책들이 있었어요.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서준이에게. 엄마 필체였어요. 엄마가 미안해. 혼자 키워서.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넌 엄마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서준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서정은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서준이가 공책을 보여줬어요. 엄마가 쓴 거예요. 서정은 여사가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우리 딸,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서정은 여사가 서준이를 안았어요. 서준아. 네. 이 방, 내 방으로 쓸래? 서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방을요? 응.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 서준이가 방을 둘러봤어요. 좋아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준이는 엄마 방을 조금씩 정리했어요. 엄마 물건들은 소중히 한쪽에 모아뒀습니다. 자기 물건들을 조금씩 들여놓았어요. 스케치북, 연필, 엄마 사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식탁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준아, 이거 먹어봐. 서정은 여사가 반찬을 서준이 앞에 놓아줬어요. 고마워요. 맛있어? 네, 맛있어요. 차도현이 웃으며 봤습니다. 우리 손자 잘 먹네. 할아버지도 드세요. 서준이가 반찬을 차도현 앞에 놓아줬어요. 차도현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우리 서준이가. 서정은 여사가 웃었어요. 효자네, 효자야.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소리가 식탁에 가득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서준이는 엄마 방 아니, 이제 자기 방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였어요. 나. 행복해.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서준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 작은 미소가 있었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준이는 새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어요. 얘들아, 이번 주 숙제는 우리 가족 그림 그리기야. 네.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랑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을 그려오렴. 서준이가 연필을 만지작거렸어요. 가족.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책상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바스락. 한참을 빈 종이만 봤어요. 뭘 그려야 할까?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서준아, 앉자니? 차도연 목소리였어요. 앉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드르륵. 차도연이 들어왔어요. 뭐하니? 숙제요. 가족 그림 그리기인데. 그래. 어려워.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구를 그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차도연이 서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누구 그리고 싶은데? 엄마도 그리고 싶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리고 싶어요. 그럼 다 그리면 되지. 나요? 그래. 다 내 가족이잖아. 서준이가 잠시 생각했어요. 그래도 돼요? 그럼. 가족은 차도연이 서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함께 있을 때 행복한 사람들이야. 서준이가 연필을 들었어요. 먼저 엄마를 그렸습니다. 하늘 위에 구름 속에 있는 엄마였어요. 그 아래 정원을 그렸어요. 할아버지가 연필을 깎아주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할머니가 간식을 들고 오는 모습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서준이 자신을 그렸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다 그렸어요. 차도연이 그림을 봤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봤어요. 할아버지. 차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왜 울어요? 아니야. 차도연이 서준이를 꼭 안았어요. 고맙구나, 서준아. 뭐가요? 우리 가족으로 와줘서. 서준이도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저도. 좋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서.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림 발표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하나씩 나와서 자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가족은 4명이에요. 아빠, 엄마, 형, 저요. 우리 가족은 강아지도 있어요.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윤서준, 나와 볼래? 선생님이 불렀어요. 서준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림을 들고 앞으로 나갔어요. 떨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제 가족은 좀 특별해요. 그림을 보여줬어요. 여기 하늘에 계신 분이 제 엄마예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저를 찾아주셨어요. 선생님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전에는 혼자였어요. 무서웠어요. 서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 무서워요. 가족이 생겨서요. 엄마는 하늘에 있지만 서준이가 가슴을 톡톡 두드렸어요. 여기 항상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짝짝짝짝. 선생님이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들도 따라 박수를 쳤어요. 한 친구가 손을 들었습니다. 서준아, 외롭지 않아? 서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제 안 외로워. 가족이 있으니까. 오후였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왔구나. 서정은 여사가 반겼어요. 발표 잘했어? 네. 서준이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서정은 여사가 그림을 받아들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서준아. 할머니도 울어요? 할머니는 기쁜 눈물이야.
차도현도 다가왔어요. 세 사람이 그림을 함께 봤습니다. 이거, 차도현이 말했어요.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자. 네. 저녁이었습니다. 서준이는 방에 혼자 있었어요. 엄마 사진을 꺼냈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였어요. 오늘 학교에서 엄마 얘기했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는데 말하고 나니까 시원했어. 엄마, 나 이제 괜찮아.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좋아. 엄마처럼 날 사랑해줘. 엄마는 하늘에서 날 지켜보지.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 낳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서준이가 미소 지었어요. 나 지켜줘서 고마워. 사진을 꼭 안았습니다. 한참 후였어요. 서준이가 사진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세워놓았습니다. 그 옆에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도 놓았어요. 세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서준이가 중얼거렸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거실에 차도현과 서정은 여사가 앉아 있었어요. 서준이가 두 사람 사이에 쏙 들어가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응, 사랑해요. 차도현과 서정은 여사가 서준이를 꼭 안았어요. 우리도 사랑한다, 서준아.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고 따스한 빛이었어요. 거실 벽에 걸린 액자 속 그림이 노을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하늘의 엄마, 정원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 가운데 환하게 웃는 서준이었어요. 그림 아래 서준이가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나. 사랑해요. 세 사람은 소파에서 함께 TV를 봤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가장 소중한 행복이었어요.